관계를 다시 잇는 일은 큰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차가웠던 마음 한쪽에서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은 감각.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순간. 그런 작은 온도의 회복이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모든 관계에 똑같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졌지만 어떤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렸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몸이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상처는 머리보다 느리게 치유됩니다. 머리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해도 몸은 아직 경계합니다. 이성으로는 괜찮다고 판단해도 감정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잇는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더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앞에서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야 하는데, 친구니까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해했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도 힘드셨을 거야. 그때 부모님도 처음이셨을 거야. 그때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모님도 실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멀어졌던 이유들, 서운했던 순간들, 오해했던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친구도 힘들었을 거야. 그때 친구도 여유가 없었을 거야. 그때 친구도 자기 일로 바빴을 거야. 이런 이해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해도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용서해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냥 멀리서 안부만 묻는 관계로 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과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그 사람의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같은 아이디어를 상사가 말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공정하지 않구나. 아, 여기는 내용보다 위치가 중요하구나. 아, 여기는 누가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관계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수령진한 백배어 공우. 출처 목민심서 부임 지방 수령의 어려움이 공우보다 100배나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은 백성과 직접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함이 무너지면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구조. 그 구조를 목격하면 관계는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쪽만 양보하는 관계는 언젠가 끝이 났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더 복잡했습니다. 댓글 하나가 하루를 망쳤습니다. 단톡방의 한마디가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SNS의 글 하나가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에서는 말이 더 쉽게 날아왔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온라인이 원래 그래. 이런 말들로 상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은 말이었습니다. 상처는 상처였습니다. 단톡방에서 오해가 증폭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그 해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점점 더 왜곡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작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왜 비난받는지도 모른 채 관계에서 밀려났습니다. 해명할 기회도 없이 단정당했습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낙인 찍혔습니다. 온라인은 무섭구나. 온라인에서는 오해가 진실이 되는구나. 온라인에서는 해명이 변명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쉽게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모두가 그 사람을 의심하는데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개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구조를 목격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신입사원의 의견이 무시되는 장면. 토론 시간에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장면. 온라인에서 힘없는 사람의 글이 조롱당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력해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한다고 바뀔까? 내가 나선다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행동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공리, 유의간택인, 무의인택관, 출처목민심서 부임 천지의 공리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관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조가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불공정을 목격하면서 분노와 무력감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과 바꿀 수 없다는 체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명단을 봤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빠지고 연줄이 있는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성과를 낸 사람은 제외되고 잘 보인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게 공정한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믿었던 상사를 보는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여기서 뭘 위해 일하지? 여기서 뭘 위해 노력하지? 여기서 뭘 위해 버티지? 이런 질문들이 일의 의미를 흔들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관계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신뢰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구조를 목격하고도 자기 자리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크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용히 공정함을 실천했습니다.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직급이 낮아도 좋은 의견은 채택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연줄과 무관하게 성과로만 평가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혁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소한의 공정함을 지켰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을 버리지 않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본선, 기후팔로지민, 기심개그가 기하독선호, 출처목민심서 율기 천리는 본래 선한데 어찌 팔도의 백성들은 모두 극악하고 나만 홀로 선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만 좋은 사람이고 남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경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도 사람 자체를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 시스템이 문제라고 해서 사람까지 비난하지 않는 자세, 그게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연민과 분노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린 동료를 보면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밀어낸 구조에 대해서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을 보면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해고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분노를 사람에 대한 증오로 바꾸지 않아야 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모든 것이 미워졌습니다. 불공정한 구조도 미웠고 그 구조를 만든 사람도 미웠고 그 구조에 순응하는 사람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였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도 사람이었습니다. 구조에 순응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하자객냐? 피주이냐? 출처목민심서 율기 하물며 나는 객이고 저들은 주인인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입장만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면 관계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저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을 거야. 저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분노를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불공정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를 덮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단정과 낙인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조심해. 이런 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퍼졌습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단정된 이미지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변명하는 거 봐. 저 사람 발뺌하는 거 봐. 저 사람 책임 회피하는 거 봐. 무엇을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비난받는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변명으로 치부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무력할까? 정약용 선생님은 애절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똑같은 백성 두고 왜 그리도 차별일까 출처 정약용 애절향 번역문.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대하는가? 같은 마음인데 왜 차별하는가? 그 안타까움이 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쉽게 용서받고 누군가는 끝없이 비난받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누군가는 이해받고 누군가는 단정당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기, 영향력, 팔로워 수? 그런 외부적 요소들이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든 적든 영향력이 크든 작든 팔로워가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불공정은 반복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보고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정하는 댓글을 보고도 함께 단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더 강했습니다. 나는 이 비난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이 단정에 동의하지 않겠다. 나는 이 낙인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조용한 선택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존엄은 크게 외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존엄은 조용히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 부당함을 보고도 부당함에 가담하지 않는 것. 그게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크게 반항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거부할 수는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선을 그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조용히 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존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원칙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직장 동료 앞에서도, 온라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것. 상대에게 맞추되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 관계를 유지하되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를 위해 자기 원칙을 굽히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잃으면 관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버리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였습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너도 존중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과장 없는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큰 감동이 아니라 작은 배려. 큰 희생이 아니라 작은 양보.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관심. 이런 작은 온기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실수한 후배에게 괜찮아요. 다음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지탱했습니다. 과장된 친절은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배려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온기는 편안했습니다. 그 적당함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않는 배려. 너무 자주 연락하지도 너무 오래 연락 없지도 않는 빈도. 이런 적당함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된 칭찬은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과도한 공감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응원은 힘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하나, 짧은 댓글 하나, 작은 이모티콘 하나. 이런 작은 반응들이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용한 선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선의, 눈에 띄지 않는 배려, 티 나지 않는 관심.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회의실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조용히 불을 끄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조용히 정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했습니다. 그런 조용한 선의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조용한 선의를 보았습니다. 힘든 글을 올린 사람에게 조용히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해받는 사람을 조용히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격받는 사람을 조용히 감싸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언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의를 보였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큰 도움보다 매일의 작은 배려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큰 희생보다 일상의 작은 양보가 관계를 지탱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인사, 짧은 감사 인사, 작은 미소. 이런 것들이 관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더 넓은 관계 속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넘어서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낯선 사람들도 덜 낯설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덕분에 깨끗해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 공동체에 무엇을 주고 있을까?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공동체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 하나가 공동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생각하면서 삶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시선이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편익만 따지던 마음이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나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관계는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상대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배려해도 상대가 배려하지 않으면 관계는 불균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상대를 조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들의 축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번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경계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무한정 열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불편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이건 나눌 수 있지만 이건 나누기 어려워요. 이런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가 침범당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나도 상대도 힘들어졌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당한 경계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공정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했고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걸 고려하는 게 진짜 공정함이었습니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공정은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10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는 15를 주고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5를 주는 것이 공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누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더 어려운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완벽한 판단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듣는 것,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 상대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공정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연민은 동정과 달랐습니다.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연민은 함께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해. 가 아니라 힘들겠구나. 였습니다. 도와줄게. 가 아니라 함께 있을게. 였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약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지쳐가는 친구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버티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연민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함께 느끼는 것, 평가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엄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존엄도 상대의 존엄도 지켜져야 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할 때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모욕당할 때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비난받을 때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존엄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힘듭니다. 그런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를 그렇게 대하시면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조용히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존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경계는 그을 수 있었습니다. 더 넓은 삶의 자리로 마음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넓히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삶이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 이런 감각들이 삶을 지탱했습니다.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계속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성장했습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걸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다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운 것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란 마음이 더 넓은 곳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계를 넘어서 삶 전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뿐 아니라 일, 의미, 존재,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중요한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지키면서 이제는 더 큰 질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이 이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으니 삶을 대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 삶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계가 삶을 준비하는 연습장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넓은 삶의 자리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